안녕하세요. 요즘 보험 관련 소식들 정말 많은데요. 네, 맞아요. 매일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자동차 보험 시장이 바뀐다는 얘기부터 또 꼭 알아둬야 할 법원 판결도 있고요. 보험업계 움직임까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좀 헷갈리잖아요. 그렇죠.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하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딱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 얘기인데요. 특히 그 젊은 층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아, 네.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. 이게 단순히 차를 덜 사서 그런 걸까요? 기사들 보니까 뭐 소득 문제도 있고 대중교통이나 공유 차량 이용이 늘면서 아예 차를 꼭 소유할 필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있잖아요. 네네. 특정 나이대만 운전하는 거. 그 계약이 확 줄었다는 게 뭐랄까 좀 상징적인 거죠. 그렇군요. 생활 방식 변화가 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이제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 쓰는 문화가 퍼지니까요. 그래서 뭐 짧은 기간만 가입하는 단기 보험이나 그 운전한 만큼 내는 거요? 네네, 사용 기반 보험, UBI라고 하죠. 운전 습관이나 주행 거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방식이에요. 아하. 앞으로는 그 커넥티드 카처럼 아예 차량 기술하고 연동된 보험 상품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. 현대상에서 벌써 나왔잖아요. 그 커넥티드 카 할인 특약. 맞아요. 그런 상품이 있었죠. 그런가 하면 보험을 이용해서 좀 위험 운전을 줄여보려는 시도도 있다면서요. 음주운전이나 고령 운전자 사고 같은 거요? 아, 네네. 그 얘기죠. 이게 벌금이나 면허 정지 같은 규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유인책, 뭐랄까,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자는 거예요. 방금과 채찍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적발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확 올리고요.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인상폭이 좀 작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. 진짜요? 음. 음. 네, 반대로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께는 안전장치를 단 차량을 운전하시면 보험료를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주는 거죠.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좀 안전운전을 유도하자 뭐 이런 취지군요. 네, 맞습니다.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럼 다음은 법원 판결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? 여름철이면 진짜 걱정되는 게 침수차 피해잖아요. 그렇죠. 매년 반복되니까요. 만약에 내 차가 침수됐다 이러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그냥 일반 자동차 보험만 들어서는 침수 피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정말요? 네, 반드시 자기 차량 손해담보, 우리가 흔히 자차 보험이라고 부르는 그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차 보험이요? 네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운전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이 아니라 뭐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여야 보상이 가능해요. 자연재해? 네, 혹시라도 차가 물에 잠겼다면 절대 시동 걸면 안 되고요. 일단 사진부터 찍어두시고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인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. 시동 걸지 말고 사진 찍고 바로 연락. 그렇죠. 만약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건 전손 처리라고 해서 차값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고요. 수리비가 더 적으면 그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. 그걸 뺀 금액을 받습니다. 그 카이스토리. 중고차 살 때 그거 꼭 확인해야겠네요. 침수 이력. 네네.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.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이라고 많이 부르죠. 이거 관련해서도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. 핵심만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. 대법원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큼만 보상한다.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.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큼만. 네.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돌려주는 돈이 있잖아요.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. 네, 있죠. 그거라든가 아니면 제약회사가 비싼 신약 같은 거 약값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.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군요. 네, 또 병원에서 뭐 지인 할인 받거나 해서 실제로 내지 않은 돈 이런 건 전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여러 경로로 할인받거나 돌려받은 거 다 빼고 정말 내 주머니에서 최종적으로 나간 돈,
딱 그만큼만 받을 수 있다. 이 말씀이시죠? 네, 정확합니다. 그게 바로 실손보상 원칙이라는 거죠.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들이에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알려야 하는 고지의 의무랑 가입하고 나서 알려야 하는 통지의 의무, 이걸 구분한 판결도 있다던데요. 이건 좀 헷갈리는데. 네, 맞아요.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. 이 판결은 그 두 가지 의무의 차이를 딱 명확하게 선에 그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선을 그었다. 네,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할 때 당시의 중요한 사실, 예를 들면 직업 같은 거요. 이걸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고요. 반면에 통지 의무는 보험 기간 중에 뭐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위험한 취미를 해로 시작하거나 해서 계약할 때보다 위험이 커졌을 때 그때 알려야 하는 의무예요. 시점이 다르군요. 계약할 때랑 계약 기간 중. 그렇죠. 그래서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해도 즉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이후에 직업 변경 없이 쭉 그대로였다면 나중에 이걸 알리지 않은 걸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는 3년 안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. 그런데 3년이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통지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서 해지할 수는 없다. 이런 기준을 세운 거죠. 상당히 중요한 판결입니다. 와, 이거 정말 주요한 기준인데요. 3년이라는 기간도 중요하고 두 의무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보험업계의 이런저런 소식들 짧게 좀 짚어볼까요? 생명보험회사들은 요즘 밸류업, 주주가치 높이기 논의에서 조금은 조용한 편이라고요? 네, 뭐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. 최근 실적 발표 때 보면 삼성생명은 배당 확대 가능성을 좀 내비치긴 했는데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. 하나생명은 아예 배당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. 그럼 아직은 좀... 네, 그래서 생보업계 밸류업은 아직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소식 있을까요? 삼성생명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아이디어 발굴하는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. 또 하나손해보험에서는 경도인지 장애,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부터 관리해주고 정서적 지원까지 해주는 좀 새로운 치매 보험을 내놨더라고요. 경도인지 장애부터요.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뭐 보험사 CEO들 보수도 공개됐는데 퇴직금 포함해서 현대해상 전 대표가 상반기에 73억 원을 받아서 1위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자동차 보험 트렌드 변화부터 실손보험, 고지의무 판결, 또 업계 동향까지 정말 알찬 정보들을 쭉 살펴봤네요. 이 복잡한 보험 소식들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이렇게 보험 시장이 변하고 또 새로운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내 보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선택해야 할까?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